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아발론인데요. 사실 아발론이 예전에도 들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토요타가 공식 판매하기 전에 이 SK에서 잠깐 이제 그레인포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죠. SK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바로 접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아발론을 들여왔었고, 저도 당시에 아발론을 탔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모델 기존과 달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ES와 상당히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ES를 중심에 두고 아발론에 대한 얘기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과연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토요타 아발론이 5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아발론은 북미 시장에서 플래그십 세단의 역할을 하는 모델인데요. 특히 북미 시장을 겨냥한 주력 모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디자인과 개발,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진 미국차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겠죠. 5세대 아발론의 디자인 테마는 테크니컬 뷰티입니다. 앞으로 토요타가 내놓을 신차들도 모두 이 디자인 특징을 따를 예정이고요. 전면부의 거대한 그릴이 인상 깊은데요. 범퍼 양 측면에 공기 흡입구를 마련했을 정도로 공기 흐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밖에 A필러에 있었던 사이드 미러를 도어로 옮겨 전방 시야도 개선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준대형 세단으로 꽤나 스포티해 보입니다. 쿠페형 루프라인도 좋지만 캐릭터 라인의 굵은 선도 눈길을 끌고요. 윈도우 프레임에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미했습니다. 휠은 17인치에서 19인치까지 준비되는데 국내 판매 모델은 18인치만 사용합니다. 후면부는 서로 연결된 3차원 디자인의 LED 리어램프로 꾸며지고 범퍼의 다부진 형태도 좋은 모습입니다. 아발론도 TNGA 플랫폼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전세대 모델 대비 15mm 긴 차체를 갖습니다. 휠베이스도 50mm가량 늘어났고요. 너비도 15mm 넓어졌습니다. 토요타와 렉서스가 강조하는 레이저 스크류 용접을 통해 구조 강성도 높였고 공기 저항 계수도 전세대의 0.28보다 낮은 0.27을 갖도록 했습니다. 인테리어 배치가 상당히 독특하죠. 대시보드는 수평적으로, 센터 패시아는 수직으로 배치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전달하는데요. 우선 소재의 고급화가 두드러집니다. 대시보드를 비롯해 도어 트림, 암레스트, 센터 콘솔 측면 등을 소프트 패드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느낌도 보여주고요. 일부 금속 트림은 실제 알루미늄을 깎아서 구성했습니다. 계기판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9인치 크기입니다. 해외에는 10인치 크기의 초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지만 국내에서는 빠졌고요. 편의 장비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외에 눈에 띄는 편의 장비는 없는데요. 해외에서 최하위 트림에 해당하는 모델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시트도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앞좌석에는 통풍 기능이 빠졌고 뒷좌석 열선도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 기능이 없고요.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죠. 뒷좌석 공간은 넓습니다. 시트백 각도도 편안하게 구성했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455리터 크기를 갖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에 있어 트렁크 공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트 폴딩도 됩니다. 하지만 연결되는 공간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이죠. 그럼 토요타 아발론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안전 장비로는 10개의 에어백을 기초로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오토 하이빔,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갖춰집니다. 드라이브 스타트 컨트롤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출발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국내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토요타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답게 캠리와는 달리 조금 더 차분하면서도 안정화되어 있고 또한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난다는 점이 좋습니다. 일단 뭐 차에 탔을 때 센터페시아를 보더라도 이것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질 않지만 상당히 큰 이런 뭐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좀 다른 모델이야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들도 뭐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기어 레버나 이런 것들은 예전 그 렉서스의 것을 그대로 뭐 사용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우드 패널 역시도 뭐 실제 이제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컬러의 구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우드 같은 느낌을 줬다는 점은 상당히 뭐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아발론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이 변속기를 S 정도로만 활용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현재 노멀을 유지하고 있고요. 스포트 모드로 잠깐 나보긴 했는데 사실 뭐 이 어떤 가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약간의 뭐 반응성이라든지 혹은 엔진의 개입 정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처럼 차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지금 과거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떤 그 연료비 절감만을 고려를 했었는데 현재 모델들은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반응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장점이 살아나고 있고, 또한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엔진의 시동이 걸릴 때 시동이 걸렸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그 주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 또한 이질감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차를 타고 처음 느꼈던 것.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ES라기보다는 캠리 하이브리드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고급형 모델인 렉서스의 ES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또한 이제 가격 차이로 본다면 상당히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이 큰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능을 비롯한 몇몇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차가 달려나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8초대 이 정도라면 기존의 어떤 그 다른 모델들과 사실 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ES의 것인데, 현재 아발론이 약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온도에 따른 그런 이점이 조금 더 살아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엔진 2.5L 엔진을 기반에 두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시스템 총 출력 218마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 역시 엔진의 순수한 최대 토크 역시도 22kgm를 상회하는 만큼 사실 엔진만으로도 뭐 일정 수준의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는 모터가 시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 만족감이 살아난다는 점이 좋죠. 또한 이제 이것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그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 부분에서 약간 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속 페달을 다룰 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 이질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현재 시대에서는 어떤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토요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선보였던 브랜드답게 그 부분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네요. 또한 차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어떤 한계를 비롯해서 사실 이 한계 특성에 대해서는 ES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를 다루는 측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그 인풋값, 스티어링 휠을 통한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구현될 때, 이때 이제 핸들링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물론 현재 모델도 뭐 어떤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으로 본다면 무난한 정도의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ES와 비교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또한 차를 탔을 때 어떤 쇼크가 전해졌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것은 오히려 이제 캠리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재 아발론 하이브리드 ES를 놓고 봤을 때 같은 충격이 들어왔을 때 가장 부드럽지만 세련되게 처리하는 것은 역시 ES 쪽이고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둔탁하게, 조금은 이제 단단한 성향으로 받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는 탄력적이지만 ES의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다소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차를 탔을 때 이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 뭐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차이가 확연히 난다. 확실히 이번에 그 ES 쪽이 좀 더 고급화를 추구했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각 모델이 보여주는 뭐 또 재미난 그런 점이 아닐까 싶고요. 자, ES와 비교를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발론 하이브리드 또한 ES300H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김선호 기자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토요타 아발론이 렉서스 ES고 렉서스 ES가 토요타 아발론이라는 걸 말이죠. 먼저 플랫폼이 동일합니다. 토요타는 TNGA-K로 부르고 렉서스는 GA-K로 부르는데 같은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도 동일한데요. 둘 다 직분사와 포트분사 방식을 혼용하는 애킨슨 사이클 2.5리터 가솔린 엔진에 두 개의 모터를 조합시킨 CVT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심지어 출력과 토크도 동일하죠. 배터리까지 동일합니다. 둘 다 니켈 수소 방식을 사용하고 심지어 셀의 개수까지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 생각이 되겠죠. 심지어 렉서스 ES 쪽이 가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더 비쌉니다. 그러면 같은 플랫폼에 같은 파워트레인에 성능까지 똑같으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아발론이 훨씬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절대 기업은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내 내장재나 시트 구성, 오디오 시스템을 비롯해서 각종 구성에서 렉서스 ES와 다르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체입니다. 둘이 같은 플랫폼이죠. 하지만 구조 강성 부분은 렉서스 쪽이 더 강화됐습니다. TNGA 플랫폼은 차체 주요 부위에 레이저 스크류 용접을 하고 구조형 접착제를 윈드실드와 리어 윈도우 부위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GAK 플랫폼은 레이저 용접과 구조형 접착제를 차체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아발론은 뒷좌석 폴딩이 가능하고 ES는 안 됐었죠. ES에는 보시는 것처럼 V자 형상으로 강성 향상을 위한 구조물이 추가됩니다. 지붕 쪽 강성도 강화시켰고요. 차체 강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차체의 거동이라든지 승차감 부분에서 렉서스 ES와 차이를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 서스펜션의 성향 자체도 다릅니다. 먼저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맥퍼슨 방식이고 후륜 서스펜션은 트레일링암 기반의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ES에는 다이내믹 컨트롤 쇼크 댐퍼가 들어간 어댑티브 가변 서스펜션이 탑재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양의 아발론에는 빠지고요. 해외 사양 중 최상급 트림에는 들어가는데 ES의 최상급 모델에는 퍼포먼스 댐퍼라는 이름의 스테빌라이저 바가 적용되면서 다시 한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차체에서 달라지고 스티어링 시스템이 달라지고 여기서 서스펜션 셰시 구성까지 달라진 게 바로 아발론과 ES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골격이고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툴입니다. 어떻게 구조 강성을 달리하고 어떤 부품을 써서 어떻게 완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는 점, 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모델 간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플랫폼이 동일하다. 뭐 플랫폼이 같으니까 야, 그 렉서스 마크만 붙이고 더 비싼 차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좀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우디가 만드는 그런 차, 뭐 아우디 Q7 그걸 비롯해서 뭐 벤테이가 뭐 또한 그 밖에도 많은 SUV들이 있죠. 뭐 폴쉐 카이엔, 이 차들이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 최소한의 것이고 나머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구현되는데 아쉽게도 국내 분들은 너무 그 플랫폼에 연연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발론은 도요타 모델 캠리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그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ES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발론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떤 셰시에서는 ES와 이제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브레이크 역시도 같죠. 실제 이제 여기서 잠깐 무게를 볼까요? 네,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아발론,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이 렉서스 ES300H인데 렉서스 쪽이 약간 더 무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이 자체가 어떤 뭐 그렇게 막 유의미한 정도의 어떤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동거리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
네, 이제 제동거리를 볼까요? 네, 왼쪽 것이 이제 아발론, 오른쪽 것이 ES의 것인데 ES 쪽이 더 짧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ES를 저희가 테스트할 당시가 노면 환경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이제 환경의 변수에 의해서 약간의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이 아발론 하이브리드 역시 조금 더 좋은 노면 컨디션에서는 이제 39m 내외, 뭐 40m를 전후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면이 조금 안 좋을 때는 현재처럼 이제 약간 한 1m 언저리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코너링 특성은 또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렉서스도 그렇지만 이제 도요타 모델 중에 이제 자세 제어 장치를 완전히 끌 수 있는 차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뭐 도요타 86이라든지 뭐 앞으로 나오는 이제 스프라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그런 이제 확장성을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TCS 정도만 끌 수 있는데 때문에 이제 언더스티어를 느끼는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차량들, 뭐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적극성을 띠면서 이제 차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자세 제어 장치가 차를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련미는 다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국산 차들, 뭐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들은 이 자세 제어 장치의 어떤 그 개입이 상당히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개입을 한둥 마는둥 잘 느끼지 못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렉서스 ES도 그랬었죠. 네, 도요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이 어떤 촉감이나 어떤 소리를 통해서 꾸르륵 하면서 알려주는데, 네, 이런 점들은 향후에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능적인 부분, 안전성을 추구하고 차의 어떤 그 자세를 잡아나가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지만, 어떤 이 작동에 대한 세련미를 약간만 올려줄 수 있다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뭐 차를 타면서 이 자세 제어 장치 개입을 한 번도 못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기한 개입을 한다면 네, 그런 깔끔한 것들이 조금 더 좋으니까요. 자, 이제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캠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단단함, 거기에 비해서 이제 렉서스 쪽이 어떤 그 쇼크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서스펜션을 보자면 이제 댐퍼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렉서스의 것이 이제 어댑티브 베리어블 타입의 댐퍼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것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댐퍼의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차이, 또한 이제 차체 쪽을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이제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쪽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네,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렉서스 쪽이 조금 더 강성 추구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이 도요타 라인의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그래도 고급 브랜드의 이 모델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행 연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발론 하이브리드,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반이 되는 만큼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준대형급 세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연비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무엇보다 이제 연비만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질감이란 부분, 이것이 도대체 몇 년대 차를 타는 것인가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질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을 잘 살려냈다는 점, 네, 그것이 바로 현재 이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서 본다면 뭐 연비는 사실 뭐 그랜저도 상당히 막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이제 편의 장비로 본다면 특히 그렇죠. 현재 아발론 하이브리드 어떤 차를 타는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 도요타가 조금 더 오랫동안 차를 개발해 왔던 만큼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소음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죠. 참고로 이것은 이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엔진을 강제로 가동시킨 모드이기 때문에 엔진 RPM도 1280 RPM 정도를 전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터리 충전 상황이라는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소음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달리는 환경에서는 보편적인 세단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고속 섹션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었는데, 이 썬루프 있는 쪽에서 어떤 이 밀폐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제 비가 오는 환경, 비가 좀 많이 오더라도 여기에 비가 셀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뭐 세차를 할 때 고압 분사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분들께서도 사실 이제 이와 같은 부위에다가 고압 세차를 한다는 것이 아주 뭐 정상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 어떤 지금 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쉬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어떤 밀폐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아발론 하이브리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이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3.5L 모델이었지만 이것보다 가격이 높았었죠. 반면 현재는 구성이 좋아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예전보다 가격을 내렸다는 점이 조금은 마음에 듭니다. 물론 뭐 완전히 100% 마음에 드는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할인을 통해서 한 4천만 원대 이제 초중반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갖는 하이브리드 중대형 세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어쨌든 캠리와 비교를 한다면 약 40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나은 승차감, 약간이나마 고급화된 그런 느낌을 중시하시는 소비자분들께는 400만 원을 투자하시더라도 아발론 쪽을 택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비를 중심으로 어떤 그 경제성, 특히나 이제 시내 중심의 연비 경제성을 최우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캠리 하이브리드가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ES300H, 오늘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측면, 뭐 발진 가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가 차이가 없지만 차를 탔을 때 나머지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같은 연구소에서 만드니까 근본 기술적인 부분이야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급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소재와 어떤 특성, 뭐 심지어는 이제 차체에 대한 어떤 뭐 레이저 용접이라든지 어떤 뭐 본드 사용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와는 분명히 가격만큼의 어떤 그 갭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ES300H 그 중간에서
네, 토요타의 최고 플래그십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